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조선시대 한양 투자 물음표. 한양은 플렉스였다. 투자는 농지가 핵심이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부동산에 관한 서적들, 기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 하나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아, 서울에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서울은 귀한 곳이다. 서울은 투자할 만한 곳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한반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선비고 엄청난 학자고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성취를 하는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돈 때문에 서울 살아라고 했겠습니까? 실제 원래 원문을 보면 조선은 한양에서 몇십 리만 떨어져도 원시 사회이기 때문에 안목 있는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들들도 자신처럼 위대한 학자, 위대한 지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이 환생해서 지금 시대로 온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서울 이야기 대신에 도서관 옆에 살아라. 그리고 유튜브는 쇼츠 보지 말고 지식 유튜브를 보아라. 집에 TV 두지 말아라. 그리고 메타버스 경험을 위해서 오큘러스 퀘스트는 꼭 사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돈벌레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건축비와 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대략 평균적으로 100% 미만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건물 지을 땅이 부족하고 그러면 땅값은 비쌉니다. 그런데 인구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비쌌던 것은 주택 건설하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와집에 살았겠죠. 행색깨나 하는 양반들이, 돈이 좀 있는 양반들이 초가집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와집을 지었을 건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기초부터 돌멩이 바위를 들고 와가지고 바닥에 일단 깔아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큰 목조로 주택을 짓고 기와로 지붕까지 덮고, 이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품이 들어가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은. 그래서 지금처럼 저질 공구리 불러가지고 펌프카에서 쉽게 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의 전유물이 기와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들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있는 특공은 한 명만 부르고, 특공 한 명 부르고 나머지 전부 넘쳐나는 노비로 집을 지으면 그만이죠. 안 되면 관노비를 동원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한양의 건축비 정말로 비쌌다. 일반인들이 한양의 기와집을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대대로 인서울한 사람들, 인서울한 집안을 한번 보면 조선 초기에는 지방에서 상경해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장원급제를 거의 독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에서 상경해서 고시 합격하면은 장원급제죠. 본청 고위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관님이 부하직원 살 곳을 좀 지원해 주겠죠. 노비를 대신 불러주든 관노비를 쓰든 어쨌든 간에 부하 직원을 위한 집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줬겠죠. 한 방에 인서울 합니다. 그런데 요게 대를 이어서 계속되려면 농지를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정약용 선생님이 농지 축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식들은 서울에서 계속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방에서 상경해가지고 일반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지방 가서 탐관이 되어서 지방 백성들을 쥐어짜서 지방의 큰 땅을 보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서울에서 사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가 많은 집이 서울에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잘못된 거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은 농업사회였죠. 정약용 선생님이 원시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양에서 그 친구 잘 산다, 다이소 매장 3개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B죠. B입니다. 서울에 제대로 된 직장은 거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만 제대로 된 직장이었고 극소수의 상인들이 잘 살았겠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조선은 농업사회. 결국 가장 돈처럼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쌀이죠. 쌀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수로 있는 평평한 농지가 귀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생산력 높은 수로 있는 평평한 농지, 요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로봇으로 무인으로 돌려서 매출을 올린다, 보실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소장농이 연락에 일하고 반도 못 가져갔죠. 땅 주인이 반 이상을 가져갔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봐도 이런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농지가 부동산의 꽃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동산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 주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는데 매출의 50% 이상을 다 가져갑니다. 손도 까딱하지 않고 매출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농지, 요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조선시대 부동산의 꽃은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농지에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플렉스하는 장소였다. 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